안녕하세요. 예,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서 내원을 해주셨는지. 눈 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네네네.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네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네. 다른 곳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곳으로 자가로 이제 옮겨서 이식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네. 여기서는 새로운 지방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왜 굳이 새로운 지방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컨셉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애교살 밑에 이제 볼록,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볼록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쳐다보면 이렇게 밑에 그늘져 보이는 그 볼록한 지방이 덩어리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눈물보랑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거기 꺼지는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배치는 재배치 나름대로 하는데 이제 질문하시는 의도는 그건 것 같아요. 원래 갖고 있던 눈밑 지방을 사용해서 아래쪽에 눈물보랑이나 꺼진 부분을 채우지 않고 왜 저거 이식을 다른 데서 빼서 하시느냐, 요 맞아요. 내용으로 네.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저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많은 또 성형외과 훌륭하신 선생님들 방법도 다 존중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만은, 네, 저도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제 손에 맞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동료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좀 디스커션 해보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내려서 할 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수술 자체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방법이고, 근데 제가 그 방법을 그냥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조금 밑에까지 그 지방을 끄집어 내려서 수술하게 되면 박리 범위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리 범위 때문에 첫 번째는, 네, 박리 범위가 늘어나는 결국 붓기하고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조금 최소한의 박리로 수술을 한다는 개념 때문에 많이 열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방을 끌어내리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밑에까지 많이 열어야 되니까. 실제로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날 수술이 조금 여기 한 1cm 정도 아래까지 더 그러니까 밑으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막 아래쪽으로 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긁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붓기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리지 않고요. 그리고 잘 고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고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이 개발하신 좋은 바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늘을 잘 사용하면은 좀 쉽게 잘 또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뭐랄까, 그 내린 지방 자체가 혹여나 제가 잘 고정을 못하거나 혹은 환자분이 뭐 이쪽을 관리를 잘못하시거나 혹은 눌림에 의해서 아주 머리카락도 조금 더 두꺼운 실이거든요. 그런 실들을 사용해서 꼬매는 건데, 지방 자체도 굉장히 연한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지방을 갖다가 꼬맸을 때 혹여나 터지지 않을까, 다시 풀리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고정 자체를 지방에서 경막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어서 지방 자체를 더 내리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식을, 새로운 지방을 이식을 해서 아래쪽에 고랑 쪽이나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해박적 논란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식을 해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해박적 관점에서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쨌든 제 생각이니까 뭐 다른 원장님들 틀리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제가 해봤을 때 혹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식을 해줘서 아래 부분 쪽으로 받쳐주는 것 자체가 제 관점에서는, 제가 경험해본 바에 대해서는, 네, 해박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도 뭐 별의별 방법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나 같은 사회가 친구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다 뭐 저처럼 하더라고요. 이제는 다 저처럼 하는 것 같아서, 제 방법이 제가 개발한 방법도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렇게 이식하는 방법이니까, 네, 약간의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눈 밑 지방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방에도 무게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방 이식을 하면 이쪽에 살처짐이 생기지는 않나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전혀 처지지 않아요. 이식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우리가 만약에 피부층에다가 이식을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피부층에다 이식을 하진 않아요. 피부가 있으면요, 지방 이식은 그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거기 근막층이라든지 혹은 골막층 위에다가 이식을 하는 건데요. 그 공간은 막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 지방을 이식해 놓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의. 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고정이 되어 고정이 되는 거죠. 네.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고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가끔씩은 이식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 재수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병원에서 하신 케이스 중에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재배치하면서 이식을 하는 원장님들을 이식이 너무 많이 돼서 온 케이스 있어요. 근데 수술이 진짜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요. 안쪽에서 결국 이식된 지방을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네 빼내기가 더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한 2케이스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수술 시간만 네, 그 지방 몇 개 떼내는 것만 해도 한쪽 눈에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한쪽 눈만요? 한쪽 눈만. 그러니까 양쪽 눈은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자주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그만큼 고정된 거는 지방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분들도 알아요. 오셔서 자기도 이렇게 지방이 오래 갈 줄 몰랐다는 거죠. 아니 제가 항상 방송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이식된 지방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족한 게 항상 좋은 거다. 왜냐하면 더 채우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채울 때도요. 저는 최대한 아래쪽에다가 최소량을 넣거든요. 그 이유는 즉슨 너무 위쪽으로 올려놓게 되면 아까 같은 제거해야 되는 또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수술하고 너무 꺼져 보여요. 오히려 꺼져 보이는 게 조금 괜찮아요. 2차 지방 이식, 우리에게는 2차 지방 이식이 있잖아요. 네. 그럼 환자분들 되게 안심하시거든요. 왜냐면 부족한 게 낫지. 이게 부에서 수술했는데 이식 너무 많이 해갖고 너무 부하면은 안 되잖아요. 또 그거 제거하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수술도 진짜 아랫배에 힘 딱 주고 수술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만큼 되게 집중 많이 해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난달에 몇 케이스 있었어요. 근데 오실 때 그 재수술할 때 조금 마음이 떨려요. 무서워기도 하고, 아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진짜로. 네. 그리고 근육 같은 거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뭐 단 한 케이스도 건드린 적은 없는데, 그래도 꼭 끝나고 나면 오히려 재수술 하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한 번씩 눈 복시 있는지 없는지, 안구에 불편한 느낌 없는지 꼭 체크하고 가거든요. 제가 직접 다시 한번.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되게 힘들게 수술해요. 네. 그래서 이식하는 거 자체가 네. 아까 질문처럼 그렇게 수술이 쉽지만 않습니다. 네.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는 이제 눈 밑 주름이 생길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포도 먹잖아요. 포도 먹고 그 남은 걸 뭐라고 해요? 포도 껍질. 축정이라고 하나? 아, 뭐, 네. 아닌가? 근데 아무튼요, 이게 젊으신 분들은 피부 리모델링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40대 넘어가신 분들, 혹은 30대 후반, 혹은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깊게 잔주름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방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게 일부는 저는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볼륨이 빠지니까 조금은 네, 주름이 심화될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수술 받기 전에 주름이 조금 더 악화되실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조금 들어가면은 피부에 있던 결 자체도 조금 드러나 보이고. 근데 수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시는 거는 그거하고 수술을 바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주름이 있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피부과 가셔서 좋은 레이저 기계 사용하는 피부과 가셔서 그리고 밑에 좀 프락셀이라든지 하시면은 그런 주름도 좀 많이 완화되거나 혹은 이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면은 여기 눈가에다가 보톡스를 좀 자주 하시라고 하든지 수술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면 70대 분들이 오셔서 이미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눈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배치만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때는 하한 거, 네, 피부를 동시에 잘라내는 수술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경계선상이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누구는 내 친구는 하한검 했다, 내 친구는 그냥 재배치했다,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그 경계선상에 이분 하한검 하기도 애매하고 하한검 하시기엔 너무 젊은 것 같고
또 재배치만으로는 또 피부가 빤빤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요. 나중에 재배치를 하시고 나서 하안검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하안검 한번 하시면은 두 번째 수술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회복 기간의 차이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확실하게 하안검 하셔야 되는 분은 하안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병원 오셔서, 제일 좋은 거는 병원 오셔서 의사하고 진료실에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 두드리시고 뭐 이러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병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아시겠죠? 네. 더 질문해 주실래요?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